공통해설 한번 해보자. 뭐 10번부터 해볼게. 딱히 뭐 할 말이 없다 이 문제는. n에다가 1 넣고 2 넣으면 될 것 같거든. 아직 등호가 없구나. 잠깐만, 여긴 등호가 없어. 첫 번째. 자, 그러면은 뭐 따로따로 그려도 되고 같이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 일단은 출발점이 4거든. 이렇게 4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게 올라갔다가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될 거고, 원래 빵꾸 뚫을 건데 이어 붙일 거니까 쭉 할게.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갈 건데 이 비율이 좀 달라지겠죠. 여기 빵꾸 뚫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처음에 1 넣으면 3만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가 딱 7일 거고, 그치? 그 다음에는 여기 2 넣으면 9니까 9를 내려갈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다. 그럼 지금 뭐 4니까 5, 6, 7이야. 여기 뭐 5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6인 경우도 이렇게 있겠지. 7인 경우 하나 있고. 그럼 4니까 3, 2, 1. 여기 뭐 3이 이렇게 있을 거고, 2가 있을 거고, 1이 있을 거야. 비율은 조금 파괴를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그럼 몇 개냐, 지금? 대체로 2개거든? 1, 2개, 2, 2개, 3, 2개인데 4도 지금 얘까지 하면 2개야, 이렇게. 그 다음에 5, 2개, 6, 2개니까 6, 2, 12, 13. 됐죠? 요만큼의 개수만큼 있겠다. 딱히 할 말이 없어.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던 건데 간단하게 낸 것 같아. 자, 넘어갑시다. 자, 요번에는 11번이야. 거리를 최소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거리라는 것은 2를 뺀 다음에 그럼 빼주면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5인가? 뺐으니까 15. t제곱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얼마겠어? 12t 더하기 10. 이렇게 절대값. 요게 지금 거리 함수거든? 얘가 최소인 거 찾고 싶으니까 당연하게도 이 속에 있는 걸 미분을 해보면 되겠지. 뭐 이대로 뭐 인수분 해도 되지만 뭔가 미분하면 2도 지워지니까 괜찮을 것 같아. 자, 미분 속에 있는 거 해보자. 그럼 3t 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15t 나오게 될 거고, 더하기 12가 나올 건데 얘가 지금 3으로 묶이지 않나? 3 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4. 그래, 이렇게 바뀔 거야. 아, 그럼 결국에는 이런 그림이구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가 1이고 얘가 4가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비율관계 쓰기엔 좀 숫자가 안 이쁘긴 한데 어쨌든 1과 4가 있거든. 그럼 4를 좀 넣어보고 싶어. 4에다 넣어볼게. 내가 t에다가 잠깐 4를 넣어보면은 64가 될 거고, 처음에 마이너스인데 4, 4, 16, 8이니까 120이거든. 더하기 뭐 48 더하기 10이야. 숫자가 좀 안 이쁜데 둘이 더하면 얼마야, 얘들아? 64 더하기 48 해주면 그 110이거든. 120이니까 2네. 2. 아, 다행이네. 여기가 지금 2였던 거야. 그럼 x축은 실제로 뭐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런 식으로 0부터 출발하면 0을 넣으면 10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끊어가지고 여기 0이 있을 때 여기 한 10 정도니까 이 정도의 그래프인 거지. 이 정도의 그래프. 이렇게. 그럼 최소인 순간이 그냥 이 순간이겠네. 4인 순간. 즉 t가 4일 때 최소.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요거 미분 2번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x1을 내가 미분을 한 번을 해주면 얼마니? 3t 제곱에 빼기 10t가 될 거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가속도니까 그러면 이제 6t 빼기 10 나오게 될 거야. 여기다가 4를 넣을 거지? 24, 14. t에다가 4를 넣어주면 정답은 14가 나오게 되겠다. 정답엔 내가 네모를 표시해 줄게. 이런 식으로. 됐죠? 할 말이 없어, 이것도. 맞아야 돼, 이런 건. 넘어갑시다. 다음 거 12번. 재밌는 게 이제 12번에도 점화식이 있고 뒤에 점화식이 또 나오거든. 자, 바로 가자. 일단 a는 등차 수열이니까 뭐 세팅을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지. 1 더하기 d에 n-1 1,1 통과할 거니까 d가 공차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봤더니 뭐 9에서 3 빼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이제 B3, 뭐 B4, B5 써볼 수 있겠지. B6, B7, B8, B9를 써볼 수 있겠고, 이 간격을 내가 생각을 하면 3의 배수면은 A를 더하는 거잖아. 여기는 A3가 더해져,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1 더해지고, 1 더해지고, A6 더해지고, 1 더해지고, 1 더해진다라는 거네. 내가 이 변화량에만 집중하면 되겠죠. 즉, 4 더하기 A3 더하기 A6 있지? 이게 얼마냐면 27이야. 끝났네. 그냥 정석으로 하자. 요거는 1 더하기 2D일 거고, 그치? 요거는 1 더하기 5D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야? 6 더하기 7D인가? 6 더하기 7D인데 얘가 27이야. 7D가 21이야? D는 3이네. 자연수가 나와서 기분이 좋은 상황이야.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가 3이었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3n
마이너스 2였다. 그럼 내가 마지막에 요거 계산하는 거 되겠지. 이게 지금 n이 아닐 텐데 잠깐 확인해 볼게. 이게 10이었던 그치 10이었지 얘들아 미안. 이게 n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렇게 10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내가 3 곱하기 2분의 10 11 해주고 마이너스 20 하면 되겠다. 이게 얼마야 지금? 5니까 15, 15, 165, 145 됐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뭐 할 말이 없다. 넘어갑시다. 13번 한번 해보자. 요거 디덕션에도 다 있던 유형인데 디덕션 일단은 뭐 얘를 보자마자 x-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연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a, b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평행이동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쁘게 잘 그려야 돼 그림을 y축 그려놓고 이렇게 y축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그려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2에다가 1 여기 뭐 2가 있으면 1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을 거고 0 넘으면 5니까 1, 2, 3, 4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얍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게 갈 거야. 이런 거 뭐 그림이 안 이뻐도 괜찮아. 어차피 뭐 뾰족해도 괜찮아 막말로. 여기 등호 있으니까 이렇게 있을 거고 얘가 지금 5거든. 5인 상황이고 여기가 지금 1인 상황이야. 일단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1, 4, 5가 좀 이슈가 생기는 곳이니까 4라는 것도 표현해볼게. 이렇게 4 어딘가 4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슈가 생긴다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영역을 잡아주면 돼. 영역. 물론 너네 중에 잘 때려 맞춰가지고 대충 이게 정답이네 어차피 답은 유일하니까 이러면서 찍어도 괜찮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거든. 자 지금 이런 그림이라고 연속이니까 뭐 이렇게 가게 될 건데 생각을 해보자. 이거를 너무 막 의미부여 많이 할 필요 없어. 어차피 극한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볼 필요 없고 내가 주변만 보시면 되는데 교점수가 2개 차이가 나고 싶은 거야 갑자기. 근데 지금 얘만 봤을 때는 가로선을 그으면 교점수가 0이었다가 2였다가 그치? 요것만 혼자 있었다면 얘가 2였다가 1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지금 4에서 지금 교점수의 변화가 없는데 교점수의 변화가 2개 차이 나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를 평행이동하니까 뒤집어지지 않거든. 그러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런 V 모양이어야겠죠. 이렇게 V 모양. 이해되니 얘들아? 이런 V 모양이어야 여기 위에 있으면 교점수가 4개였다가 요 밑에 있을 때는 4보다 밑에 있을 때는 2개니까 2개 차이 날 거 아니야. 이러면 아다리가 딱 맞아. 여기 2개 0개도 2개 차이인데 어차피 건드리는 거 없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럼 여기서 지금 2개 1개인데 얘가 쭉 올라가 주면 하나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없겠지. 문제가 없나 이러면? 얘가 쭉 가주면 잠깐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연속이니까 이렇게 닫기 이렇게 해줄게. 닫기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러면은 얘가 4개가 되고 2개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 게 맞네. 마무리도 어렵지 않아. 마무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만큼 오른쪽 1 갔더니 1 갔잖아. 내가 얘를 원점이라고 상상하면 그러면은 최고장 계수가 1인 거지. 근데 원래 1인 거 원래 알고 있죠 지금. 얘가 얼마겠어? 얘가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x 플러스 1에 제곱이 있는데 공중에 4만큼 떠 있으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식이 되는 거야. 이런 맞나? 0 넘어 5니까 맞게 한 것 같지. 맨 마지막에 그러면 g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가 마사를 대입하면 되겠다. x에다가 마사. 얼마야? 3, 3, 9 더하기 4는 13이 정답이 되겠다. 얘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디덕션에 있어. 그 문제 왜 어렵냐면은 여기가 잘려있고 일단 여기가 잘려있고 그 다음에 이게 2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의 일부를 붙이는 거라서 좀 더 어려운 버전이 내 교재에 있어요. 많이 강조했던 거야 이 문제는.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번에 14번이다. 기하 문제인데 약간 그림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또 차분한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 항상 차분하게 풀면 또 할만하거든. 그 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런 각도 같은 게 헷갈리니까 써놔 이름을. BPQ가 얼마야? BPQ라는 것은 BPQ니까 여기를 그냥 알파라고 쓸게. 얘가 지금 알파야. 그 다음에 QPC 얘를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얘가 베타. 이런 문제의 대부분은 이 조건은 다른 거 주려고 주는 경우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원주각을 쓰려고 봤더니 그럴 필요도 없이 BQP랑 그 다음에 QCP는 외접원이 똑같잖아. 그럼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3대 1은 그냥 바로 길이비로 내가 볼 수 있겠죠. 길이비.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얘가 이제 3K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얘가 K가 되는 거야. 얘가 K.
왜 저번이 동이라니까.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 하나 더 써보자. 지금 반지름이 3루트이니까 얘가 6루트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지름이니까 지금 접해 있고 90도니까 그 다음에 뭘 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최종적인 목표도 표현해 주면 좋아. BQC를 구하고 싶잖아. 여기 B랑 그 다음에 Q랑 내가 C를 구하고 싶으니까 봤더니 일단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거든. 알파랑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럼 여기는 이제 180도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K 어떻게든 구한 다음에 얘 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뭔가 알파 베타를 따로 구한 다음에 덧셈 정리를 쓰겠다? 이건 아니잖아. 덧셈 정리 미적분이니까. 그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알파니까 원주각으로 뭐 얘가 알파라서 이렇게 그치? 요걸 활용할 수도 있어. 일단은 뭐 이렇게 하던 건 이렇게 하던 간에 K를 구할 수 있는지를 관찰했을 때 K를 구할 수가 있지 이 문제는. 왜냐면 지금 여기 이제 90도인 거잖아 90도. 그리고 얘도 90도인 거지. 딱 봤더니 얘들아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잘 쳐다보면 돼. 잘 쳐다보면 알파가 있고 거대한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내가 알파를 아는 거야. 안다. 내가 늘 강조하는 알파를 아는 건데 다시 얘를 아니까 3K를 구할 수 있으니까 K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알파도 알고 있으니까 얘도 구할 수 있고 그럼 끝났네. 됐지? 많이 풀면 돼. 기하 약한 사람은 나한테 이런 기하 문제만 달라고 하시면 돼요. 일단 마무리 한번 해보자. 지금 알파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돼? 쌤 같은 경우 이런 데는 항상 이제 비율을 나누거든. 이렇게 지금 A, B, P를 생각하는 거야. A, B, P 이렇게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루트 2라고 쓰고서 얘 2라고 써. 난 이렇게 쓰는 편이거든. 그럼 4 더하기 2니까 루트 6 알파. 그럼 내가 코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를 지금 알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코사인 알파는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고 사인 알파는 이것분의 이거지. 루트 6분의 2라고 쓸 때 일단 루트 6분의 2. 그럼 여기 요 놈을 세워서 얘잖아. 즉 6 루트 2에다가 사인을 곱해주면 루트 6분의 2를 곱하면 얘가 지금 3K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K를 구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지워주면은 요거 지금 2 될 거고 루트 2니까 루트 3이거든. K는 루트 3분의 4야. 숫자가 좀 안 이쁘지만 어쩔 수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겠다. K라는 것은 뭐 3K를 쓸까? 냅둬보자 일단.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좀 더 쓰면은 뭐 3분의 4 루트 3인데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알파에 관한 거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뭐 편의상 여기를 잠깐 X라고 쓰면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고 K 알고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면적 같은 경우는 K랑 X랑 알파 이용하면 되겠죠. 뭐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도 되고 수선의 말을 내려도 돼. 보통 이런 건 다 겐치거니 겐치. 쌤 같은 경우는 뭐 쌤도 기분 따라 하거든. 그날. 오늘의 기분은 좀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수선의 발로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이미지 따온 거야. 지금 이렇게. 얘가 지금 알파인 상황이고 이렇게 좀 수선의 발 내려보자. 이런 식으로.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3K였으니까 3K면은 얘가 4루트 3이고 이렇게 그치? 요만큼의 길이 있지? 여기 QC의 길이니까 QC의 길이는 K야. 그러니까 3분의 4루트 3. 내가 지금 알파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도 구할 수 있고 여기도 구할 수 있겠지. 여기다가 코사인 알파를 곱해주면 아까 코사인 알파 루트 3분의 1이었죠. 곱하면 얘가 3분의 4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치? 여기다가 사인 알파를 곱해주면 루트 6분의 1을 곱할 거니까 지금 3분의 4 루트 3에다가 루트 6분의 2를 곱해주면 이렇게 지워지면 루트 2니까 루트 2가 될 거고 그러니까 3분의 4 루트 2 여기는 3분의 4 루트 2 됐지? 숫자 좀 안 이뻐 보이지만 한번 해볼게 얘들아. 4, 4, 16이니까 4를 뺄게. 4를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경우에는 루트 3과 이제 3분의 루트 2를 비교하는 거니까 3에서 9분의 2를 빼는 거지. 그러면 9분의 25니까 3분의 5가 되거든 숫자가. 4를 내가 뺐으니까 사실 3분의 20이겠다. 여기는 3분의 20 이런 식으로. 그럼 둘을 더할 거니까 3분의 24니까 8이네 8. 요만큼이 8이었던 거야. 내가 X라고 쓴 거 있지. 이게 8이었다. 얘는 사실 8이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마지막에 트라이앵글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2분의 1 해주고 그 다음 K가 아까 얼마였어? 루트 3분의 4 해주고 방금 X 8 해주고 2분의 AB의 사인 알파는 아까 루트 6분의 2였죠. 요게 정답이 되겠지. 계산 마무리 잘 해보자. 2가 이렇게 지워질 거고 이렇게 만나면 사실 얘가 이제 루트 3 곱하기 루트 2잖아. 그럼 분모에 3 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3에는 2루트 2거든. 그러니까 16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됐지? 요게 이제 정답이 될 거고, 아마 기하가 약한 친구는 이거 틀렸을 거야, 100%. 그래서 진짜 기하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더라, 이거는. 기하를 많이 풀어보면서 나한테 계속 피드백을 받는 수밖에 없겠다. 됐지?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15번 한번 해볼게. 쌤이 이 문제를 제일 처음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수식으로 조질까 아니면은 그래프로 갈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 글씨가 그래프 이렇게. 왜냐면은 겨우 2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단서를 잘 활용하면 정보 2개밖에 내가 필요 없으니까, 그치? 잘 하면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걸 그래프를 그릴까 하다가 3차였으면 웬만하면 그래프로 가거든. 수식으로 한다는 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 문제는 일단은 0 이하일 때가 뭔가 이슈가 많이 생길 것 같고, 너무나 높은 확률로 B가 0은 아닐 것 같지 않니, 얘들아? B는 0이기보다는 음수일 것 같잖아, 왠지 문맥상 느낌이 뭐 그렇잖아, 냄새가 나잖아. 물론 조사해 줄 거지만,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뭐 Y축이 이렇게 있는데, 뭐 요 느낌은 대체로 약간 뭐 이런 그림일 거거든. 이렇게 이런 느낌, 이렇게 걔랑 X제곱을 따로 그려가지고 뭔가 뭐 이렇게 만난다,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막 이런 그림을 내가 막 그려가면서 막 얘가 이제 옮겨가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공중에 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풀까 하다가 그냥 이제 B0인 경우 먼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그냥 생각보다는 쓱 풀리는 그런 상황이었어. 이렇게 그려서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해, 얘들아. 그려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려서 풀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 절대값 뒤집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많이 조사를 하긴 해야 돼. 됐지? 자, 일단 우선 내가 이제 그 미분인 순간이 어차피 함수가 끊기는 게 0이니까 B가 0인 걸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니까 B가 0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0에서 미분이어야 되거든.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x제곱 더하기 a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치? 여기서 x제곱 뺀 거에서 2 넘어가는 거야. x가 0 근방에서 넘어가겠지? 어떤 함수로? 제곱을 하고 세제곱을 하는 걸로. 즉 x제곱 더하기 ax에 여기에 제곱이 있고 세제곱한 걸로 넘어가는데, 그 잘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차피 x가 인수로 있으니까 제곱을 하고 x제곱도 인수로 있으니까 최저차항이 적어도 x제곱이겠죠. 그래서 x제곱 곱하기 something 이런 느낌이니까, 일단은 y축보다 오른쪽에서는 요게 인수로 있으니까 0 넣어도 0이고 미분해도 0 넣어도 0인 그런 상황이야. 얘는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어긋나는 상황인데, 요거를 좀 관찰을 했을 때 일단은 뭐 이렇게 생각해보자, 얘들아. A가 양수인 경우도 있을 거고, 이거 먼저 봐볼게, 얘들아. A가 만약에 양수였으면 요 그래프 있지, 얘가 이제 어떻게 생길 거냐면, 얘만 그렸을 때 약간 음수에서 꺾일 거냐, 이렇게 마이너스 A. 이게 이제 음수잖아, 그치? 그럼 요거 미불인데 미가를 빼도 미불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미불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는 x는 0에서만 미불이어야 되거든. 근데 음수에서 미불이 생겼으니까 모순이 발생을 했지. 자,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럼 A가 빵이면 어떨지 나 한번 고민해 볼게. A가 빵이었다면, 야, 이게 빵이면은 그냥 x제곱 빼기 x제곱 0이네. 0. 0에서 일로 넘어가지. 0에서 2x제곱의 something으로 넘어가면은 이 그래프 내가 대충 알잖아. 이거 미가잖아, 미가. 얘는 미가니까 모순이야. 미가라서 모순. 자, 이번에는 A가 양수, 음수, 양수 0이구나. 음수. 밑에 씁시다. A가 음수인 경우 조사해보자. A가 음수면 어떻게 되지? 이거만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 A가 음수면은 쌤 항상 이런 거를 따로따로 그리려고 노력하거든. 따로따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Y축 이렇게 있을 때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잡아주면, A가 음수라면 요 그래프 있지? 얘가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거가 잘린 거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겨, 이렇게. 근데 x제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빼기 함수거든? 얘 빼기 얘니까, 얘 빼기 얘니까, 얘도 어차피 0 넣으면 0이고, 좌미분계수는 딱 봐도 음수가 느껴지지, 그치? 좌미분계수 음수인데, 우미분계수가 이제 이렇게 0이면서 이런 느낌으로 갈 거니까, 내려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갈 거면은, 그럼 미불인 건 내가 확실해. 미불은 맞아, 일단. 여기 미불이야.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요 나조건에서 gx가 빵인 음의 실근이 존재한다? 이 말은 요 놈이랑 얘가 음수에서 만난다라는 건데, 얘랑 얘가 안 만나잖아. 안 만나. 쌤 이거 만날 수 있지 않아요?
그 최고차원 계수가 같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먼저 출발했잖아. 물론 수식으로 증명해도 어렵지 않지만 눈으로 봐도 안 만나잖아, 그치? 이게 뚫어버릴 수 없어요, 지금. 합동이기 때문에 안 만나니까 나의 모순인 거야. 여기서 나 조건의 모순. 자,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다 모순이네. 그럼 따라서 내가 뭐가 되겠어? B라는 건 결국에 음수가 되겠지. 자, 이때 좀 어렵다. 이때 무슨 개념을 쓸 거냐면 그 근방 개념을 사용할 거야. 근방. 이거 내가 그 인덕션에서 엄청 수업 많이 했던 거거든. 디덕션에도 있고 인덕션, 디덕션 다 있어요. 근방이 뭐야? 충분히 작은 충작양, 충분히 작은 양수 델타를 생각을 해. 이거 델타예요. 8이 아니라. 그러면 어느 구간? 마이너스 델타 콤마 0이라는 요 구간에서는 자, 생각을 해보자. 이때는 그 식이라는 그러니까 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있으면 어차피 얘는 x가 0으로 가면 0 근방인데 얘가 지금 음수란 말이야. 그치? 얘가 음수일 거라고. 됐지?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함수가 바뀌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써볼게 얘들아. 이렇게 얘가 무조건 음수란 소리고 마이너스 x제곱에서 2 fx의 제곱 더하기 x 세제곱으로 가게 되는 상황인데 요거를 내가 마이너스로 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언제? 요 범위에서 0보다 조금 왼쪽 보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미분 가능 조건이랑 연속 조건 이용해주면 모르는 거 2개 있고 정보 2개 있으니까 풀릴 수 있겠지. 자, 우선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b 나올 건데 여기다 0 넣으면은 f형의 제곱이 나오네. 일단 이렇게 쓰고 나중에 대입할게요. 그 다음 미분을 하고서 x에다가 빵을 대입할게. 그러면 여기 미분하고 x에 빵 넣으면 마이너스 a 나오게 될 거고 이거 미분하면 얼마지 얘들아? 요거를 잠깐 미분해줄게 얘들아. 얘를 내가 미분해보면 참고로 이거 f제곱 미분은 곱미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수투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많이 얘기했어. 수능 기출에도 있고 2년 전에. 그래서 얘는 2fx에다가 f'x 있고 더하기 3x 제곱이 나오게 되겠지. 여기 0 나올 거니까 2f형 f'0 2f0에다가 f'0이라고 쓸 수 있겠다. 자, 조금 더 써볼게 이거를. f형이 얼마였어 아까? f형은 지금 f라는 게 그래 x제곱 ax b니까 요거 지금 b제곱이야. 그치? 지금 fx가 요 식이거든. 그럼 얘는 뭐냐면 2가 될 거고 b가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프라임 0이니까 a야 a. 자, 여기서 내가 b가 음수인 거 아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확정이 될 거고 그럼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이거든.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a이려면 a는 빵이어야 한다. 됐지? 이런 거였던 거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자, 결과는 연두색으로 내가 gx라는 건 사실 뭐였냐면 이렇게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하나 절대값 빼기 x제곱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x제곱 마이너스 하나의 제곱 더하기 x세제곱인가? 이렇게 등호는 뭐 상관이 없겠죠? 이런 등호거나 이렇게. 자, 이게 이 문제 정답이었던 거야. 뭐 실제로 그려보면 어떤 느낌일까? 실제로 뭐 그림을 그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알겠지만 마이너스 1에서 변화가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1. 근데 얘가 만약에 왼쪽이면 원래 양수니까 그대로 빠지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로 갈 거고. 그렇지? 마이너스 1.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이니까 1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거 x제곱 인수로 있으니까 뭔가 그림이 있겠지. 몇 가지 결국 4차 함수니까 뭐 이렇게 될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뭐 다르게 될 수도 있고 얘를 그려봐야 돼. 뭐 이럴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상황이고 포인트는 여기 미가라는 거 미불이라는 거. 얘가 지금 b인 거지.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뭘 계산하면 돼 마지막에? g-2분의 1과 g3을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g-2분의 1과 g3을 더하면 끝나는 문제야. 계산하면 얼마냐? 이게 4분의 1이지. 그러면 4분의 3 빼기 4분의 1일 거고 더하기 3 넣어주면은 3, 3, 9, 8, 8에 64 더하기 3, 3, 9, 3, 27. 얘가 지금 6, 7, 8, 91이고 얘가 지금 2분의 1이거든. 그래서 계산해주면 9, 28, 183 나누기 2여야 한다. 자, 정리해볼게. 수식이냐 그래프냐인데 뭐 수식 그래프 뭘 해도 괜찮은 문제야 이 문제는. 그리고 0이 당연히 아닐 것 같은데 혹시 몰라 0 조사해봤고
내가 만약 시험장이었으면 영어 일단 미가겠거니 하고 했을 것 같긴 해. 이 문제를 풀 때. 그치?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봐가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재밌는 게 요 B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 발견 아마 바로 못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요 정보에 의해서 B가 음수면 요 충작양 논리에 의해서 근방 논리에 의해서 생각보다는 잘 풀린다. 근데 체감상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 끝. 자, 20번 한번 가보자. 요거는 그냥 바로 갈게 얘들아. 요거를 할 말이 딱히 없다. 얘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 요거는 이렇게 가야겠지. x가 4보다 클 때 이걸 이렇게 할게 얘들아. 이거를 gx를 다시 한번 써보면 요거 하지 말고 4보다 크면 둘이 더해질 거냐. 그러면은 fx가 살아남잖아. 그러니까 fx가 될 거고 원래 2배인데 그 다음에 빼주면 2x승이 2배가 되는 거니까 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2분의 1 그냥 1로 넘겨버리거든. 그러니까 2를 넘겨서 2분의 1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원래대로 해도 괜찮아. 자, 겐 취향이야. 겐 취향. 4보다 클 때, 4보다 작을 때. 4인 경우는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됐지? 그 다음에 요거를 봤을 때 이 fx는 생김새가 이거거든. 결국에는 쭉 가가지고 b로 가겠다라는 거고 이 x승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래쪽 점근선이 있겠다라는 건데 걔가 0인 거지 이렇게. 근데 처음 얘로 가다가 이 문제가 얘로 이렇게 쭉 가다가 갈아타는 거야. 이게 4에서 갈아타서 4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쌤이 이거 인덕션에서 진짜 졸라 많이 수업했지. 뭐냐면 이 가로선 내가 관찰할 때는 이 점근선 너네 헷갈리잖아? 이렇게 합쳐버리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결국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은 왼쪽에서는 이런 그림 이렇게 있고 그치? 왼쪽에서 그다음 오른쪽에서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둘을 높이 조절해가지고 합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다 이 소리야. 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얘 더하기 얘를 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이 그림만 보더라도 예시를 들자면 예시. 내가 지금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없지. 교점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교점이 지금 하나가 있잖아. 하나. 이러면 2개니까 문제 없지만 이러면 또 하나고 이러니까 여기서 안 되고 지금 여기서 안 되게 되는 거지. 그치?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겠어? 아, 이게 정답이 나오게 되려면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가다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겠구나. 좀 상당히 대충 그렸는데 이런 느낌이어야 계속 교점이 0이다가 2였다가 0이다가 0이 될 수 있겠지. 이해됐죠, 여러분? 물론 이걸 막 점근선을 막 조절해가면서 풀어도 되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 거의 끝나지 않았나? 지금 여기가 원래 0이지, 0. 높여 0. 근데 내가 4에서 바꿀 거니까 여기 4를 넣어주면 지금 처음에 2의 x승이었으니까 여기 높이 16이야 이렇게. 그 다음 갈아타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니까 지금 이 함수 지금 한 화면에 다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함수에다가 내가 그래 점근선이 b니까 얘가 지금 b인 상황이고 이렇게 그치? 그럼 b는 얼마야? b는 16이 되는 거네. 여기가 4인 거지? 그럼 4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 더하기 a인데 b가 16이니까 더하기 16을 해주면 얘가 0이 나오겠다. 그럼 얘가 4승이니까 a는 8이겠네. b 다시 한번 쓰면 b는 16이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마지막에 마무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마무리는 이 문제는 G6을 구하는 거니까 G6이라는 것은 이 곱해야 되더라. 이 나눴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거. 단답형이니까 또 틀릴 것 같다. 답이 지금 24 나왔거든요. 쌤 계산해 봤을 때. 근데 이게 10이나 48 나오는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왜냐면은 이렇게 풀면은 2를 마지막에 보정 안 할 수 있거든. 쌤도 고등학교 때 이런 게 많이 틀렸다고 옛날에. 자, 6을 넣어주면은 마지막에는 6을 넣어주면 얼마겠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 더하기 8 있을 거고 더하기 16 이렇게. 그러면 12니까 24. 됐지? 이런 느낌이란데 이런 게 이제 내가 봐서 수능에 또 나올지 모르겠어. 왜냐면 한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퍼즐처럼 풀리는 문제거든. 퍼즐처럼 풀리는 문제인데 혹시 모르니까 대비는 해야 돼. 기출에 많이 있긴 하대더라. 기출에 많이 있는데 사설에도 많이 보게 될 거야. 사설에서도 이런 유형들은 일단 무슨 엄청난 수학적인 직관이라기보단 그냥 퍼즐 잘 푸는 사람이 잘 할 것 같다. 이 문제는 넘어갑시다. 자, 21번 한번 해보자. 이 문제는 일단은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은데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면 Y축이 있고 X축이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적당히 뭔가 잡아주면 얘가 K일 거고
접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잡으라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여기가 얘가 지금 h고 지금 그치? h 여기다 쓰지 말자. h 얘가 a고 여기 a인데 a 콤마인데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ka 이런 상황이야. 여기를 b라고 하고 싶은 거지 이 문제는. 여기 원점 요게 지금 gx야. 요게 지금 gx고 2차 함수가 fx. 자, OAH, AOH. AOH는 요 트라이앵글이니까 이렇게 요 면적이 라지 S야. 일단 오케이. 근데 이거 있잖아, 요것도 A부터 B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네, 얘가 S. 야, 이거 뭐야? 높이 똑같으니까 밑변 같아야 되니까 얘가 2A라는 소리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 접선 구해가지고 2A, 0 통과한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요거의 기울기는 그냥 얘분의 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K거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거의 기울기는 A 마이너스 K인데 동시에 요 기울기를 A에서 접선의 개수가 뭐니? 접선의 기울기로 구할 수 있으니까 미분하고 A 넣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K다. 얘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K 이렇게. 그러니까 3A가 2K라는 걸 얻을 수 있어. K를 좀 조져볼까? 그럼 K는 2분의 3A거든? 2분의 3A 제곱, 2분의 1 A 제곱. 일단 이런 거를 구할 수 있겠다. 됐지? 여기까지는 잘 구해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딱 이거를 내가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직선이 너무나 문맥상 약간 얘일 것 같지 않냐? 그치? 얘일 것 같은데 진짜 걔야. 왜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A를 넣으면 요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 직선이 딱 얘라고. 그럼 둘을 빼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물어보는 거네. 그게 얼마라고? 3분의 32. 그럼 이 3분의 32는 내가 면적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겠지? 2차 함수 잘린 거니까 6분의 1 곱하기 A 세제곱인데 최고점 계수 절대값이 1이니까 얘가 끝. 6 넘어가면 64니까 A는 4가 나오게 되는 거야. A가 4면은 12, K는 6. 됐지? 끝난 거야 지금.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8이었던 거고 아까 기울기가 요거였지, 요거. 그러면 A에서 K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 얘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였다. 그래서 GX라는 것은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8 되겠다. 간단하죠? X에다가 마지막에 마이너스 K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이걸 대입해주면 내가 원하는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빼기 14니까 28. 28. 됐지? 요 말이 너무나 약간 얘 같았는데 진짜 얘였어. 이거 아니었으면 뭐 계산해도 풀리겠지. 어떤 식으로든 모르는 거 A밖에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22번에 점화식이 나와버렸거든. 근데 이제 그 육모에는 점화식이 안 나왔잖아, 22번에. 근데 점화식이 나온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요걸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재탕이란 건 아니지. 그냥 뭔가 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구모에서도 22번에 점화식이 안 나왔다면 그러면 10모에서는 점화식이 안 나왔을 건데 6모밖에 변화가 없었으니까 그냥 내버린 것 같아 일단. 요거는 또 재밌는 게 두 칸 차이로 뭔가 홀짝이 바뀌는 상황이야. 디덕션에도 비슷한 거 있긴 하거든. 현강에서 다음 주에 수업할 게 요건데 디덕션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자 가보자. 요걸 일단 써볼게 얘들아. A1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A2 A3 A4가 있고 역추적을 하면 좋지 않을까? A5가 있을 거고 A6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선 그어놓고 얘가 6인 경우로 내가 관찰을 할 건데 역추적을 하겠다는 소리야. 두 칸 차이가 이슈니까 얘를 기준 삼으면 좋겠지. 기준 A4를 기준 삼아서 요 놈이 2K-1인 경우랑 그 다음에 뭐 2K인 경우로 나눠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 얘가 홀수인 경우는 그러면은 얘랑 얘를 더해서 얘가 나올 거니까 얘는 반드시 얘 빼기 얘가 되겠지. 7-2K일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냐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홀수인 경우 있겠지. 홀수이고 짝수인 경우가 있거나 요 조건 때문에 아니면 지금 이제 둘 다 홀수니까 아니면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인 경우도 있겠지. 이렇게. 그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얘가 만약에 홀수였잖아. 얘가 홀수면 얘 더하기 얘가 얘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얘 빼기 얘인데 홀수 빼기 홀수는 짝수니까 요건 불가능해 지금. 이해했냐 얘들아?
얘 더하기 얘가 얘면은 얘 빼기 얘가 얘인데 홀 빼기 홀은 홀일 수 없잖아. 그럼 요 케이스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짝수니까 2배를 나눠가지고 얘가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14-4K인 거야. 이렇게 한 줄 더 쓰자 그냥 얘들아. 이렇게 안전하게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2배 나눴으니까 얘는 반드시 홀수여야 되는 상황이고, 얘 더하기 얘를 해서 얘니까 이거는 얘 빼기 얘 하면 되겠지. 얘 빼기 얘 해주면은 6K 빼기 15야. 6K 빼기 15.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될 거고, 그때 A1 같은 경우는 딱히 이슈가 있나 지금? A1이 홀수일 수 있고 짝수일 수 있을 건데, 뭐 일단 냅둬볼게 얘들아. A1 이렇게 있어 마지막에. 근데 얘를 좀 잘 관찰하면 이게 재밌는 게 A1 좀 자유롭거든? 근데 6K 빼기 15고 14 빼기 4K니까 K가 커질수록 얘는 커지고 작아지는 구조잖아. 이런 거 되게 잘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뭘 이용 안 했냐면은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거 이용 안 했잖아. 모든 항이 자연수. 그럼 일단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양수이고 양수이면서 자연수여야 돼. 근데 K가 1이나 2면 안 되지. 적어도 K는 3이야. 근데 K가 만약에 4가 되면 얘가 또 음수가 나오네. K는 3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K가 3인 그 경우에는 3이 될 거고, 그치? 3이 되면 딱 2가 되는 상황이었다. 결과론적으로. 그럼 3이니까 2, 3은 6이니까 5일 거고, 실제로는. 그럼 3이면 1 되고 6 되고 이런 흐름이었던 거야. 이해됐죠, 여러분? 이렇게 잡히게 될 것 같고, 이때 A1을 내가 구할 수 있나? 그럼 내가 경우를 나눠서 가면 되겠네. 얘가 만약에 짝수였다면 2를 나눠서 얘가 되겠지. 그러면은 4였을 수 있겠고, 만약에 홀수였으면 얘 더하기 얘를 해서 얘인데 그건 불가능하지. 2 빼기 3은 음수니까 얘는 불가능하다. 이해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A1을 잡아줬고, 그 다음에 이 2K인 경우 한번 해볼게, 얘들아. 요 케이스. 자, 이거 다시 써보자, 얘들아. 요거 지워주고. 너네 보기 좋으라고. 여기 AU, 여기 A5, 그 다음에 여기 A4가 있겠고, 이렇게 A3, A2 쭉 잡아주고 A1 이렇게 있어요. 한 줄만 내리자, 2K. 여기 6이야. 이런 상황이면은 내가 봤을 때 그 짝수기 때문에 다 홀이어야 되거든? 여기도 홀이어야 되고, 여기도 홀이어야 되고, 여기도 홀인데, 근데 지금 요거 이 나눠서 얘잖아. 얘 12일 수밖에 없네. 12. 그러면은 얘가 홀이니까 얘 더하기 얘가 얘거든? 그럼 홀 더하기 홀이 10인 거가 별로 없지. 다 써볼게 일단 얘들아. 그러면 여기 1 해주고 11 해주면 10이 될 거고, 여기 3 해주고 그러면은 2 뺐으니 거니까 9. 5 해주고 7 해줘도 돼. 그 다음에 7 해줘도 되고 5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1, 3, 5, 7, 9이면은 얘 같은 경우는 3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1이면은 1 될 건데, 얘들아 단답형이잖아. 항상 그 22번 단답형 풀 때는 너네가 조심해야 돼. 왜냐면 진짜 너무 5개 다 되니까 의심되지 않냐 이거는? 1, 3, 5, 7, 9 다 되나 이거는? 일단 뭐 12는 뭐 다 될 수 있겠고, 이렇게 의심이 좀 많아야 돼 이거는. 자, 줄을 삐뚤삐뚤하지 않게. 일단은 12는 다 되는 상황인데, 혹시 안 되는 거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보고 없으면 마무리 해볼게요. 이거는 A5가 홀수인 건데 얘가 홀수니까 얘 더하기 하면 홀수게 되겠네. 그치? 얘 더하기는 홀수 문제가 없어. 음수 나오는 것도 없고 6 건드리지 않고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쭉 가가지고 마지막 1로 갈 건데, 근데 여기서는 똑같거든? 둘 중에 하나 개념인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2 나눠가지고 얘가 되는 거 일단 오케이야. 근데 얘가 홀수였으면 얘 더하기 얘가 얘잖아. 홀수였으면 얘 더하기 얘가 얘인 상황, 얘가 홀수라면은 얘 더하기 얘가 또 얘인 상황, 그런 구조로 나오게 되거든. 근데 그럼 내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문제가 마지막에 뭘 구하는 거냐면 가능한 A1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건 일단 안 되겠네. 그치? 요 세 개는 안 되고 요 케이스는 가능할 수 있겠지. 불가능하지. 자, 잘 봐야 돼. 얘들아, 방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 홀수면 얘 더하기 얘가 얘인데 홀수 빼기 홀수는 짝수니까 모수네. 그러니까 요건 반드시 짝수여야 되더라. 그치? 쌤도 22번 풀 때 안 틀리기 위해서 계속 점검하고 생각한다고. 조심해야 돼. 여기가 홀수면 여기서는 똑같은 논리로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짝수여야 되니까, 그럼 얘가밖에 안 되겠네. 그러면 22랑 그 다음에 9면 18 될 거고, 그 다음 7이면 14가 될 거고, 이렇게 5면은 10이 될 거고, 3이면 6이 되고, 1이면 2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정답은 얼마냐면
요것들을 다 더한 것과 얘를 더한 게 정답이 되겠지. 근데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는 얘를 다 더한 거의 2배거든. 근데 홀수가 6개 있으니까 36이네. 여기 72겠다. 여긴 72일 거고 요거 4니까 이 문제 정답은 76이 되겠죠. 됐지? 자, 지금 쌤이 한 거 봐봐. 답이 나온 것 같지만 여기 뭐 되는지 계속 확인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이렇게 투박하게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 N수를 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작년 수능 22번을 아쉬운 실수로 틀렸기 때문에 너는 이런 류의 문제가 수능에 나오잖아. 진짜 검산도 많이 해야 되고 꼼꼼하게 풀어야 돼. 이거는 뭐 꼼꼼하게 하는 거 외엔 답이 없다. 됐지? 넘어갈게요.